안녕하세요. 크고 다른 야망이자 크다야.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크다야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특집 어머니 당신이 희망입니다의 작가 김주현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김주현 작가는 자신의 저서에 아들은 아버지를, 딸은 엄마를 닮는다는 말이 있다. 장모를 보면 아내의 미래가 보인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많이 닮는다는 뜻이다. 나는 엄마요, 엄마는 나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 엄마를 쏙 빼닮았지만 살아온 연륜만큼이나 딸보다 한참 고수인 엄마. 엄마는 또 하나의 귀한 선물, 딸의 인생 이막을 열어주셨다. 엄마가 열어준 화려한 인생 이막. 나의 직업은 정리수납 강사다. 엄마 따라쟁이가 되었을 뿐인데, 아니 원해서 한 따라쟁이가 아니라 늘 정리된 환경, 그 환경이 준 선물 습관 때문이다. 올해로 9년차 10년이 코앞이다. 좋아하고 잘하는 일,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엄마의 좋은 습관이 딸에게 이어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고향이고 고향은 어머니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주현 작가, 어머니 작가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로 행복한 정리수납 강사 김주현입니다. 저는 오늘 엄마의 습관이 딸의 직업이 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엄마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저희 엄마는 300의 고장이라고 하죠. 곶감이 많이 나는 경북 상주에서 약간의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저희 엄마는 올해 83세시고요. 83세신데 좋아하시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반찬은 다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경상도 말로는 찌짐이라고 얘기하는데 전 있죠. 부추전, 배추전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덜일하고 돌아왔을 때 막걸리 한 잔이 그렇게 꿀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저희 엄마는 시골에는 지천에 널린 게 뭐 꽃이고 식물인데 그 시골에 사시면서도 화단을 가꾸시고 집안 곳곳에 이제 이런 식물을 키우시면서 그렇게 사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엄마를 닮아서 식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제가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거나 할 때는 저희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건을 썼으면 제자리에 딱딱 갖다 놔야지 그래야 그 다음 사람이 안 찾지라는 말하고 사람이 부지런해야 된다. 뭐 게으르면 아무짝에도 못 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물건을 썼으면 제자리에 딱딱 갖다 놓으라는 말은 뭐냐 하면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은 자리가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딱딱이라는 소리가 귀에 박혔거든요. 그리고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면 못 쓴다라는 말 때문에 늦도록 늦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이렇게는 안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엄마하고 똑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듣고 살았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나름의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인생 철학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뭐라도 배워두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온다라는 건데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사실은 도시에 가서 뭔가를 배우거나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저희 엄마가 이제 한 번은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갖고 제가 받으니까 아우 나는 왜 이렇게 평생이 바쁘냐고, 평생이 바쁘다 그렇게 얘기하신 제가 엄마도 그러냐고 저도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왜 그렇지? 밥 먹을 시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밭농사 조금 지으시니까 시골에는 농한기라는 게 있잖아요. 있는데
엄마에게 농한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만들어서 하시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일주일에 주중에 두세 번은 상주 시내 나가가지고 뭐 요가 교실도 다니고 장수대야 뭐 이런 건 놀이교실을 많이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 엄마의 열정 때문에 저도 고스란히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정리수납 강사가 되고 보니까 밖에 나가니까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편입학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 강사 시작할 때 자격증이 2개였는데 지금 9년이 된 지금 우리가 이제 2020년이 되면 10년 차거든요. 제가 자격증이 25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엄마 인생 철학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세상에 거저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 엄마가 이제 농부시니까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죠. 뿌려서 여름에 땀 흘려 이제 가꾸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사람도 단번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겪어봐도 그렇고요. 세상에 그냥 한 번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좀 힘들어하면 차근차근 밟다 보면 눈앞에 있는 과제부터 이렇게 해결하다 보면 어느새 도달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뭔가 저도 막 하고 싶은 게 많고 배우고 싶은 게 많고 하다 보니까 매일 메모를 하거든요. 근데 할 일이 이만큼이에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제일 바쁜 것부터 한 개부터 해라. 그래서 이제 제일 바쁜 거 하나부터 해결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다 해결이 됐더라고요. 저희 엄마 말씀처럼 세상에 거저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매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기를 자처합니다. 네, 그래서 행복합니다. 자, 저희 엄마 인생 철학 3번째는 뭐냐 하면 콩 한쪽이라도 나누어 먹어라 얘기를 하시면서 내 배불리 먹고 남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시골의 그 시절은 이제 인심이 좋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뭐 하고 사셨지만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 일부러라도 불러가지고 뭐 막걸리를 한 잔 대접하든 커피를 한 잔 타드리든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근데 엄마가 농사를 지으시니까 이제 밭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근데 배추를 뭐 이렇게 배추를 뽑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잡곡이라도 이런 거 하시면 가지고 가라고 뭐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제가 정리수납을 하다 보니까 집에 먹을 것만 쌓아놓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먹을 것만 있는 걸 좋아하는데 네가 안 먹어도 되고 주변에 도시 가면 다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이웃에 나눠주면 좋지 않겠냐고. 그래서 매번 두 손 모으게 주시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오면서 집에 오기 전에 들러서 다 나눠주고 오는데 정말이지 받을 때보다 줄 때가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제 소개를 지금 좀 할까 합니다. 저는 35에 결혼을 했습니다. 35, 12월에 결혼을 해가지고 6에 첫애를 놓고 39에 둘째를 낳거든요. 둘째를 낳는데 그리고부터 10년 동안 이제 결혼하면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하고 10년 동안 살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정리된 환경에 살다 보니까 집에 있을 때도 남들은 흔히 살림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에서 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 노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저는 그 와중에도 정말 살림을 하면서도 시책을 했습니다. 다 적고 일일이 예를 들면 뭐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 드리기, 다림질하기 이런 것도 다 적고 지워가면서 작은 성취감을 맛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주부로 살다가 46살에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정리수납 강사가 되었고요. 원래 이제 9년 차입니다. 9년 차고 10년을 코앞인데요. 지금부터는 공간별로 간단한 팁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거실에는 가족의 공동 공간이죠. 공동 공간이고 또 풍수를 하시는 분들은 그 집의 거실을 보면 화목이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거실의 수납은 가족이 공동으로 쓰는 물건, 예를 들면 뭐 손톱깎이라든지 이런 거 가족 공동으로 쓰는 물건을 수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재 같은 경우, 서재 자녀방 같은 경우에는 책상의 위치입니다. 책상 위치. 책상의 위치는 문을 열었을 때 앞에 보통 이렇게 정면으로 앉아있죠. 그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위치가 안 된다면 측면, 그 정도가 좋고 아이가 어릴수록 뒤통수가 보이는 거는 그다지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안방인데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부모 물건만 있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19년 된
네, 장롱이 있으면 장롱이 있는데 지금도 튼튼하거든요. 저는 이제 옷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거는 수납입니다. 가능한 한 걸고 안 되면 접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선반을 다 빼버렸습니다. 지금은 선반을 다 빼고 행거를 설치하고 이제 이렇게 걸어서 수납하거든요. 그리고 집마다 가면 이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불이. 안 사는 이불도 좀 비우는 게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옷도 접는 옷은 세우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방인데요. 우리 주방은 풍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검전운과 건강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꽂으라면 역시 이제 물건도 종류별로 끼리끼리 분류해서 집을 정해준다. 그리고 냉장고가 있는데요. 냉동실에 꽉꽉 물건이 차 있거든요. 식품이. 근데 안에 건 또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냉동실은 반드시 바구니를 하나씩 넣어서 서랍처럼 이렇게 당겨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이제 수강생을 봐도 그렇고 애들 다 크고 굉장히 무료하고 우울증이 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진로 얘기하면 뭐 중고등학생, 대학생만 생각하는데 저희 엄마한테도 진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을 하다가 명퇴를 해도 뭐 5, 60년을, 4, 50년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나이대가 되거나 조금 나이가 들거나 이렇게 하면 소파에 이렇게 눕게 되고 하는데 저는 그 소파 대신에 100세 시대니까 책상에 앉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의자를 딱 당겨 앉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막 설레입니다.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작게라도 하나 시작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갱년기 이런 걸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 네, 인생 공부를 하면 갱년기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꾸준함이 답이다라는 거고요. 저희 엄마의 그런 습관들이 딸한테 고스란히 넘어와서 제 직업이 된 거거든요. 나는 아이들한테 어떤 엄마인가 생각해 보니까 뭔가 특별히 떠오르는 건 없고 제 요구사항만 있었더라고요.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딸한테 이렇게 좋은 습관을 물려줘서 인생 이막에 물꼬를 터줬는데 나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 나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가?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엄마인가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가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